뭔가 불안해. 오펜셀은 약간 아쉬워요. 그러니까 둥그런데 뚜렷한 강점이 없는 사람들을 트위너라고 해요. 근데 그게 아니라 되게 뾰족한 사람들이 있어요. 쟤는 성격도 더럽고 뭐 그런데 슛은 하나 확실하다. 디펜스 하나 확실하다. 그런 사람들을 모아서 자기 장점이 확실하고 단점을 커버해 줄 수 있는 사람들끼리 모이면은 더 큰 원을 그릴 수가 있게 되겠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여러분들도 단점이 아니라 강점에 집중을 하고 그걸 개발하는 게 사실은 여러분의 커리어에도 그렇고 본인의 행복감에도 그렇고 훨씬 더 도움이 됩니다. 너무 많은 분들이 자기 개발한다고 하면은 나 이거 못하니까 이거 더 해야 돼. 저거 못하니까 저걸 더 해야지 하거든요. 근데 그거보다는 강점 중심으로 사고하시는 게 좋고 그래서 저희가 최근에 이제 회사에서 이런 걸 했었어요. 이런 책이 있는데 그 갤럽 리서치에서 나온 그 위대한 나의 발견, 강점 혁명이라는 책인데 갤럽 리서치가 세계적으로 굉장히 유명한 그 HR 관련 조사기관이거든요. 얘네들이 경영자 15만 명, 직원 몇백만 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수십 년의 연구 결과를 책으로 집대성을 했는데 저 책 안에 보면 코드가 있어요. 코드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제 테스트를 해볼 수가 있는데 개인적으로 전 경쟁에 굉장히 민감한 사람이거든요. 아까 게임 하신 거 보셔서 아시겠지만 게임 한 번은 목숨 걸고 경쟁자 딱 생기면 내가 저놈 짓밟을 때까지는 어떻게든 할 거야. 가 굉장히 좀 포악한 성격이에요. 고기 좋아하고. 그러는데 회사 사람들을 보면서 이 사람들은 너무 평화로운 거예요. 약간 초식동물 같기도 하고 너무 다들 다정하고 이래요. 왜 그런가 했는데 회사에서 컴피티션, 경쟁을 강점으로 갖고 있는 그걸 목숨 거는 사람이 저밖에 없어요. 다른 분들은 되게 조화와 팀워크, 막 약간 공감 이런 쪽인데 전 공감 능력이 결여되어 있고 경쟁을 좋아하는 굉장히 포악한 사람이다 뭐 이런 결론이 났는데 그런 걸 통해서 이제 많이 모티베이션을 또 느낄 수가 있는 게 어떤 사람 같은 경우는 뭐 비교를 해서 경쟁을 하는 것보다는 미래의 그림을 그려주는 거. 네가 지금 이렇지만 나중에 하면 요런 게 가능해지지 않겠냐라는 걸 설명을 하면은 눈이 반짝반짝 빛나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 분들한테는 저분이 저런 게 강점이니까 그렇게 커뮤니케이션 해야 되겠구나. 공감이 강한 분한테는 좀 사람 인간적인 측면 같은 거를 많이 좀 부각을 해서 얘기를 하고 그런 것도 저도 이해하려고 노력을 해야만 그 사람이 내가 공감을 받고 있구나라는 걸 동의를 하면서 이제 동기부여를 받게 되거든요. 저는 그런 거를 생각도 안 하고 있었어요. 아니 뭐 그냥 하면 하는 거고 당장 뭐 일정이 내리면 내일까지 해야 되는 거 아니냐였는데 사람마다 그 눌리는 스위치가 다 따로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거꾸로 내가 과연 왜 그런가에 대해서도 이해할 수 있었던 좋은 기회가 됐던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방법. 정반대죠. 피터 더러커시가 말했습니다. 미래를 알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창조하는 것이다. 알리스가 한 말과 완전 정반대인데 저는 진리는 모순 속에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자, 미래를 그럼 어떻게 만들 것인가? 진로를 한번 매트릭스에 그려보겠습니다. 한쪽 축에다가는 제가 좋아하는 거, 좋아한다, 싫어한다. 한쪽 축에다가는 능력, 잘한다, 못한다. 자, 그럼 왼쪽 아래는 뭘까요? 잘하지도 못하는데 싫어하기까지 하는 거를 한 사람들. 바보죠? 절대 하지 마십시오. 시간 낭비고요. 절대 하지 마시고요. 약간 위쪽에 살짝 고민이 됩니다. 저 표정이 뭘까요? 안구가 촉촉해지죠? 안습입니다. 안습. 진짜 좋아하는데 어떻게 해도 잘 못하는 거예요. 안타깝죠? 저런 것들까지만 가도 사람들이 잘 고민을 안 해요. 저걸 하긴 하는데 좋아는 하는데 잘은 못하는 것 같고. 근데 이제 사람들이 고민이 되기 시작하는 게 잘은 되는데 싫어하는 것들. 저는 이거를 이제 황금수갑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저런 거예요. 자기가 이제 취직을 할 때 되니까 막 고민을 해서 회사에서 받아줬어. 연봉도 너무 잘 줘. 근데 왠지 하면 내가 좀 안 맞는다는 걸 알아. 하지만 내가 갖고 있는 대안 중에서 제일 좋아 보이고 미래도 좀 확실한 안정적인 커리어가 있는 것 같으면은 열이면 9 이쪽으로 갑니다. 그런데 모든 매트릭스의 공통적인 특징은 항상 제일 좋은 거는 오른쪽 위에 있죠. 일로 가셔야 됩니다. 잘하면서 좋아하는 거. 말이 쉽죠? 잠시 후 설명드리겠지만 이게 굉장히 어려워요. 어떤 측면이냐면은 예전에 80년대 전까지 이제 경영학을 지배하던 패러다임 중에 하나가 산업 조직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회사가 새로운 산업에 뛰어들 때 비유하자면 사람이 새로운 직장을 구할 때 어떤 기준을 구해야 될 것인가. 산업들을 쭉 나열해보고 한쪽에다가는 이익률을 쭉 나열해봅니다. 그러면 가장 유망한 산업들은 저렇게 이익률이 높지만 쭉쭉쭉 내려서 항공산업 이런 데는 굉장히 이익률이 낮죠.
저쪽 끝에는 뭐 음료수 판매 뭐 이런 쪽들이 있고요. 그럼 당연히 이익률 높은 데로 가야 된다라는 게 80년대, 뭐 90년대 이전까지의 경영학 패러다임이었거든요. 사람들이 이 관점에서 진로를 고르기 시작한다라는 거죠. 잘 모르니까 돈 제일 많이 주는 데가 어디냐, 내 커리어가 멋지게 펼쳐질 수 있는 데가 어디냐를 관점으로 보고 들어갑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경영학에서는 90년대 중반 이후로 이 관점은 틀렸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비평으로 나온 게 이제 자원 기반의 관점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은 각 산업에 있는 1등 기업들을 쫙 뽑아놓고 보니까 걔네들 이익률을 비교해놓고 보니까 다 잘 나간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내가 가장 잘한다는 관점에서 보면은 어느 산업에 가도 상관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잘할 수만 있는 곳에만 가면. 그 말은 즉슨 아무리 좀 힘든 산업도 자기가 강점 중심으로, 제가 아까 강점 중심으로 사고하라고 말씀드렸죠. 자기가 들어와서 잘할 수 있는 것만 하면은 사실은 산업이 중요한 게 아니라 자기의 적성에 맞는 곳을 가는 게 중요하다라는 건데 이거를 너무 놓치기가 쉬워요. 사실 이거에 대한 뭐 비평도 있는데 그거는 뭐 생략을 하도록 하고요. 그래서 저는 그럼 이걸 토대로 어떻게 결정을 내렸냐. 아까 봤던 이것 중에서 고민했어요. 뭐 디자인? 좋아는 하는데 손이 안 따라줘요. 이게 안 되는 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잘하고 좋아는 하지만 잘 못해요. 안습이죠. 예, 심리학, 지적 호기심이지만 저거를 제가 업으로 평생 하고 싶냐?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냥 재밌어요. 뭐 경영도 뭐 약간 그런 것 같은데 기술은 어렸을 때부터 막 목숨을 걸고 있어요. 마우스 수집하는 거 보면서 마우스의 무게 중심과 마우스의 그 그램 수를 다 비교해가지고 최적의 손잡이랑 이런 거를 막 벤치마킹해서 블로그에다 연재하고 했었거든요. 프로게이머 시절이었으니까 목숨 걸어야죠. 그런 쪽에 되게 목숨을 거는 것 같아서 그래, 오케이. 그럼 나는 기술이 나의 강점이고 그 다음에 어차피 사업을 해야 되니까 경영과 디자인을 결합을 시키자. 그리고 저거를 나보다 더 잘할 수 있는 사람들 찾고 뭐 경영은 당장 제가 하고 있습니다만 저런 식으로 이제 사업을 한번 해봐야 되겠다라는 꿈을 갖게 되었고요. 자, 결정했으니까 GG. 끝났죠? 이제 이대로만 하면 되죠. 문제 없습니다. 인생이 그러면은 얼마나 쉽겠습니까? 그런데 이거는 뭐 네트워크망 같은 그래프인데 사람이 저기서 출발해서 저 끝까지 가려고 하면은 길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때부터 사람들은 불안해지기 시작을 합니다. 뜻대로 한 방에 이렇게 쫙 원하는 대로 나름 돌아서지만 가면 불안하지 않지만 행여나 가다가 딴 길을 가거나 지진부진하게 찌질찌질하게 살다가 뭐 은퇴하고 할 일 없어지고 얼마나 우울해요. 불안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이제 영어에서는 세 가지 FUD라고 하는데 fear. 과연 내가 올바른 길을 갈 수 있을까? uncertainty. 당장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도 모르는데